2022년 대선 때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도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그 즈음 통일교의 5개 지구장들은 한학자 총재에게 서신 보고를 올렸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진두지휘에서 하늘이 축복한 후보가 당선됐다. 최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내비게이션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3주가 지났을 때 김건희 씨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며 거듭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의 지역별 교단을 이끄는 5 지구장들이 대선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 한 총재에게 올린 참 부모님 서신 보고 문건입니다. A 지구장은 참 어머님께서 진두 지휘해 주셨기에 하늘이 축복한 후보가 당선이라고 했고, B 지구장은 최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주셔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습니다. C 지구장은 20만 축복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선 결과 0.8% 차를 보며 깨우쳤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간 표차는 24만여 표로 득표율로는 0.7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런 박빙 승부에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지지해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는 보고를 올린 겁니다. 지구장들이 올린 보고에는 한 총재가 대선 일주일 전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주요 간부 120여 명을 모아 윤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A 지구장은 잠실 롯데호텔에서 주신 참 어머님 말씀 노트에 적어 2,300여 명 지구 공직자에게 전했다. 다음 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기자회견을 보았고 참 어머님의 축복을 받은 후보가 천운이 함께한다고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C 지구장은 대선 며칠 앞두고 긴급 내리신 하늘 명령을 활동 전선까지 하달해 신속하게 사명을 수행했다며 하나의 조직, 단결, 행동을 강조하며 식구들에게 전달했고 순종이라고 썼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보고가 한 총재의 정교 일치 이념에 따라 통일교 각 지구장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각 지구장들을 불러 한 총재의 지시가 어떻게 실현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전화 연결해서 한학자 총재 구속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국힘의 해산 사유에 해당되는지까지 폭넓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TV 사이다 이병철입니다. 야, 지금 이제 새벽 3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판사가 그만큼 고민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 예상대로인데 저는 제가 그 조금 전에 제 이병철 TV 사이다에 올려놨지만 새벽 1시 전에 나올 거라고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늦게 새벽 3시에 나온 건 내용을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비서실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 영장은 기각됐더군요. 예, 그 사람 그 이제 고민한다고 아마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늦어진 것 같은데요.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결정은 빨리 결정했을 겁니다. 네, 예상대로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제 주범은 한학자 총재이고 정원줄 총재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시킨 대로 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종범이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영장은 이제 발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통일교 총재 그리고 1인자 교주 심지어 이제 본인 스스로 독행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구속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건 처음 봤어요. 제가 정치 사건 한 20년간 제만큼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없을 텐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완벽하게 진짜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성과가 3할 때도 아니고 거의 10할 때거든요. 물론 국민들이 최근에 법원에 대한 엄청난 또 분노와 개혁 요구 때문에 아마 정재욱 판사가 한덕수 총리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람이잖아요. 이제 국민들 압박을 받았을 텐데 이 전체 구도를 보면 돈을 주라고 최종 지시한 자 한학자 구속, 전달자 윤영호 2인자 구속, 돈 받은 자 권성동 윤핵관 구속, 또 중간 전달자 건진법사 구속, 최종 받는 자 김건희 구속. 이거 굉장히 이런 정도로 하는 거는 굉장한 수사 성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한학자 총재가 이렇게 구속이 됐다는 것은 통일교와 김건희, 통일교와 국힘, 그리고 통일교가 이권상 개입, 단순하게 뇌물을 제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큰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그 중심 역할을 통일교가 했다. 실제 11만 명 정도의 당원 모집에 직접 교인들을 참여시켰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 카르텔의 규모나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상 범죄 집단
판단을 뛰어넘는 수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법에 이제 가입 강요죄 그리고 이제 경선 때 자기들 마음대로 미는 당대표를 뽑으려고 했으니까 경선 자유 방해죄 이게 정당법상 범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통일교라는 종교단체와 국민의힘 특히 이제 윤석열 및 윤핵관 이런 자들이 공범으로 일단 첫째는 정당법 위반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헌법 20조에 국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 밑에 보면은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종교단체가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집권 여당의 그런 당 여러 의사결정 특히나 이제 당대표 선출 이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한 건 처음이죠. 정교 분리가 아니고 정교 일치 거의 신정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지. 자, 이게 이제 대선에 실제로 윤석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사 종교가 정당을 장악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나온 건 대선 때는 일단 안 나왔고 대선 이후에 2023년 4월달 국민의힘 전당대회 네. 그때 그것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한 2022년 12월달에 당원 가입이 급증했다 통일교 이제 이게 나오고 있는 거고 2022년 거정이죠.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 2021년 때는 현재 나온 내용으로 보면 통일교보다는 신천지가 단체로 많이 또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현재 언론에 나오고 있고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것은 이제 본인이 그때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이한테 졌는데 그때 신천지가 윤석열이한테 왕창 밀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불만을 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본인은 이제 이번 그 대선 경선 때도 또 뭐 한동훈이나 김문수한테 또 그냥 터무니없이 깨졌으니까 모든 것은 홍준표 시장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경선에서 진 거는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 들어와서 본인이 졌다. 하여간 본인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 말은 이제 액면 그대로 믿을 거는 못 됩니다. 신천지 통일교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과정들은 좀 더 수사기관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통일교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당원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는 자금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제 목적은 네.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했다. 이것만 볼 거냐 아니면 자기들 이권 사업에 아예 그냥 국힘을 활용하겠다고 결심하고 조직적으로 뭔가 범죄를 알고도 이렇게 저질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둘 다겠죠. 둘 다죠. 뭐 이권 사업은 당연한 거고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 통일교의 종교 정책을 윤석열 정권의 국가 정책으로 뭐 한다 이제 이것은 명분이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돈입니다. 항상. 통일교도 뭐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돈 버는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론에도 나온 것이 그런 이권 사업을 위해서 여러 캄보디아의 ODA 자금을 빼먹는다든가 뭐 캄보디아 말고 이제 아프리카 사업도 얘기가 나오더군요. 언론 보도에. 이권 개입이 사실은 핵심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지금 독생녀라고 스스로 이제 네네. 얘기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참 어머니다 이런 이제 호칭을 듣고 있는 그 지금 한학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구속이 되면 앞으로 이제 일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소가 될 것이고 재판이 되면 혹시라도 네. 구속이 되고 난 뒤에 뭐 건강상 이유나 이런 걸 가지고 보석을 해달라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예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지금 구속됐으니까 일단은 뭐 이제 20일, 10일 플러스 10일, 뭐 최장 20일 이내에 기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건이 워낙 지금 파장이 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수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했던 정당법 위반죄, 그다음에 각종 이권 개입한 그런 죄들 이런 게 전부 다 한학자 총재의 어떤 승인 내지는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변호인단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재판부에 너무 몸이 아프다 뭐 등등등등을 이유로 뭐 병보선 신청을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여죄들 수사가 또 이게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일단 그렇고 이제 1심 선고할 때에 이제 현재 구속 상태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뭐 떨어질 가능성 거의 100%고 그러니까 한학재 총재는 뭐 83세 고령이다 하더라도 몸이 굉장히 아프면 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지만 병원에 일시 이제 나와서 치료받고 그게 뭐 한 달, 두 달일 수도 있겠죠. 그 정도만 가능하지 석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핵심 쟁점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정치 자금을 1억 제공한 것만 나왔다. 뭐 어쨌든 네. 1억이 나왔다라고 하는 네네네. 것에서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당원 가입과 관련해서 최종 결정을 그 독생녀라고 지칭하고 있는 네네네. 한학자 총재가 했다라고 하면 네. 이 내용만 보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구속된 그 범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권성동한테 1억 준 거. 이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뭐 청탁금지법으로 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진법 소통해가지고 다이아하고 뭐 샤넬백 그것도 뭐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죠. 두 가지 다 합하면은 뭐 대략 한 2억 정도인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렇지만 이것도 대가성이 없는 돈이 없거든요. 결국은 뇌물죄로 아마 공소장이 변경되든가 할 것입니다. 김건희도 지금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뇌물죄로 지금 이제 바꿔서 내일 조사한다는 거니까 모레. 그러면 2억짜리 뇌물이면 2억짜리 뇌물을 갖다 바쳤다. 공무원, 이제 권성동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한테 이러면 그것만 해도 20년이에요. 네, 예. 받은 사람은 20년이고 준 사람은 대충 절반 정도 감경한다 하더라도 징역 10년
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는 그것 말고 이제 지금 도박한 거 증거인멸하라, 증거인멸 교사. 그것도 가르쳐준 거는 권성동이죠. 증거인멸 교사 이거는 죄가 크거든요. 네. 그거 하나만 해도 한 징역 한 2, 3년 정도 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빼돌려가지고 그 다이아하고 이런 거 샀다. 업무상 횡령. 그것만 해도 징역 한 2, 3. 그러니까 이분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구속영장에 기재된 4가지 범죄 사실만 하더라도 뇌물죄로 전환된다는 전제하에 그것만 해도 한 10년 정도 나오고, 앞으로 추가 수사해가지고 이제 정당의 강제 가입 그리고 경선 자유 방해에다 이것도 나오고, 만약 이권계까지 놓으면 20년으로 가죠. 자,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이 내용을 알고 최종 의사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자신의 뭐 주위에 있는 2인자, 3인자가 주도해서 했느냐라는 것이 결국 최종 쟁점이 될 가능성이 불가능하죠. 본인이 승인 안 하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걸 덮어쓰기 위해서 이거 지금 한학자는 모르고 내가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은 오히려 영장 기각하고 1인자 한학자는 오늘 구속 잡아넣었잖아요. 판사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법정에서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기는 몰랐다. 또 모든 것은 윤영호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일탈이다. 나는 그냥 독생녀로서 하나님의 이분 말씀이 그렇잖아요. 나는 이 따위 거 정치 따위 거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그 판사님 앞에서 최후 진술이 그렇습니다. 나는 초종교 지도자다. 그러니까 예수 석가모니보다 더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정상들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만나지 내가 허접한 한국의 무슨 시시껄렁한 그 대통령 후보 한국 대통령 나 상대 안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에 관심 없다. 이제 이렇게 뭐 자기 항변을 엄청 했지만 정재욱 부장판사님이 속으로 웃기고 계시네요.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밑에 그 비서실장은 뭐 당신은 나가라 하고 이분을 잡아넣은 거죠. 자, 엄청나게 큰 로펌을 쓴다. 돈을 막 그 천문학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으로 쓸 경우에 자, 주범을 종범이나 또는 대충 그 상황을 그냥 인지만 했던 정도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몰고 가서 결국에는 한학자가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불안한 예상은 안 해도 되겠죠. 이 사건은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이 사건. 예. 이거는 너무너무 혁명적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한학자의 그 재판 결과도 계속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뭐 재벌 회장들이 잡혀가면 처음에는 국민들이 욕하다가 뭐 며칠만 지나면 잊어먹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이 이제 법기술도 아니고 그냥 범죄 행위를 저질러가지고 판사를 구워 삼고 해서 이제 뭐 집행유예로 뺀다든가 했는데, 과거에 그렇게 하면은 뭐 큰 재벌인 경우에는 회장을 빼주면은 뭐 승공보수가 100억이었어요. 근데 통일교도 뭐 그 정도 돈은 쓸 수 있겠지만, 이번에 뭐 태평양부터 뭐 유명한 로펌들 뭐 변호사 14명 왔다 하지만 그 변호사비 다 날린 거예요. 네. 그리고 특검이 조사할 때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 제일 친한 1호 민정수석 오광수 그자가 이자는 정말 죽여야 돼. 자기가 대통령 친구이기도 하고 초대 민정수석이기도 한데 이 특수부 부장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특수부장 이런 거는. 그런 거를 또 민정수석으로 뽑아서도 안 되고. 근데 어떻게 이자가 대통령 얼굴에 침을 뱉어도 유분수지. 그자가 지금 이거 통일교 한학자 이거 맡았었잖아요. 네. 이거 언론이 터지니까 또 그만두고. 그자는 특수부장 할 때 저축은행 돈 땡겨가지고 그리고 다 차명으로 이자부터 잡아 넣어야 돼요. 예.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 그것도 그 문재인 때 검찰총장 하는 사람이잖아. 하는 말이나 보면 완전히 그냥 어리숙한. 그 사람도 그 민중기 특검에 밑에 박상진 특검보하고 같은 법무법인이다 해가지고 그거 가서 로비하려고 또 선임됐고. 이자를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 결국은 검찰을 없애고 검사들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된다 하는 걸 더 잘 알 수 있죠. 한학자 사건도. 자, 통일교에서 이제 공식 견해가 나왔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막 그 반발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수용하는 분위기로 간다. 이것은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뭐 통일교 조직이야 이성적으로 대처를 했죠. 어차피 한학자는 뭐 10년, 20년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통일교는 이제 후계자 범을 시작했겠죠. 예. 그중에서 이제 제가 누가 되느냐 이제는 이제 국민들한테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잖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통일교 입장이 이제 실제로 한학자 총재의 뜻인지 아니면 조직을 존속시키게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그대로 인정한 것인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한학자 총재 개인을 위해서도 본인이 판단만 앞으로 잘 보여야 되니까 또 이제 전하는 입장을 발표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저 아침에 이렇게 또 좋은 인터뷰 응해주신 이병철 변호사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TV 사이다에 자세한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장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받은 사람 쪽은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보다 앞서 중간에 돈 심부름한 사람, 이른바 전달자가 예. 제일 먼저 구속이 됐어요. 근데 어떤 죄책이라는 법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제일 가벼울 수 있는 사람이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에요. 예. 심부름한 사람이에요. 윤영호 씨. 예.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구속이 됐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면 뭐 받은 사람 그리고 애초에 준 사람 예. 돈의 원천 여기가 적어도 전달자보다는 법적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면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지금 그 불법적인 자금과 관련해서
이 정도 증거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건 물론 전달한 사람이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전달했다가 제일 먼저 구속당한 사람의 배우자가 돈을 책임지는 통일교의 재정국장이었던 게 큰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증거가 많이 나오죠. 이게 심지어는 지금 나온 증거라고 하는 게, 그 현금 답을 1억 원의 절반인 5천만 원이 두 묶음으로 포장돼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왕자 자수가 새겨져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 변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진술을 할 때 그 뭐 나의 가르침에 된 사람이 뭐 대통령이다라고 말을 한 거는 저는 전형적인 컨셉, 종교적 확신범 컨셉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종교의 자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의 여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이거는 보통 자백 사건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이미 다 소명됐다. 굳이 왜 구속을 해야 구속 되냐? 필요가 없다. 근데 예, 이거는 예. 좀 작동하기가 어려운 게 말씀하신 대로 이 그 혐의에 대해서 그 전면 설명을 부인. 줬는데 예. 부인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고, 또 증거인멸 우려나 진술 오염 우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 구멍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구멍이 엄청 작다. 쉽지 않다. 그러면 변호사님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건가요? 통일교 관련해서는 예. 너무 그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또 예. 너무 전관분들을 시작해서 그 어마무시한 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예. 이제 저 같은 전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아니면 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적? 예. 잘 되면 그분 탓. 예. 안 되면 뭐 실무진 같은 저 같은 사람 탓을 하는데, 그게 작용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근데 만에 하나 정관의 소위 말하는 빨이 작용할 수도 있다. 라는 그거밖에 걱정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작용하려면 그렇게 소문이 파다하게 그렇게 꾸며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예. 이미 보도가 너무 많이 돼버렸잖아요. 그랬죠. 조용하게 했어야지. 본인은 조용하게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내부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제보가 이어졌던 것으로 네. 보이긴 합니다. 그럼 통일교 공식 입장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제 나온 것인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일생을 하늘 부모님 해방과 인류 구원, 항구적 평화 이상 세계 실현을 위해 전 세계 190여 개국을 순회하시면서 기도와 정성으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가족 천일국 이상 실현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라면서 한 총재님은 어떤 불법적인 정책 청탁 및 금전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 좀 법적으로 도움되는 입장입니까? 아니 뭐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기억에 아주 오래전인데, 네네.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사실은 문성명 총재의 배우자잖아요. 네. 문성명 총재는 이제 몇 년 전에 사망을 했고, 아주 오래전에 문성명 총재가 미국에서 구속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한 40년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그건 미국에서 구속이 됐었고, 한국에서는 어떤 사법 처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네. 뭐 여기선 진짜 교주였지, 교주. 그러다가 이제 자연사를 하고 지금 그 배우자인 한학자 총재가 사실상의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이렇게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니까 확실히 문성명 총재 생존 시보다는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통일교 교세 자체가 약화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말씀드리려면 하늘 아버지는 구속이 된 적이 있네요. 하늘 어머니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 의문이네요. 예, 댓글창에 문성명 탈세로 81년쯤 구속됐다라는 말씀해 40년이 주시는 넘었었네요. 예,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쯤 됐을 거예요. 오래된 일이에요. 탈세로. 네. 네. 이제 그런데 이거 하나는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임금왕자의 자수가 새겨져 있는 현금을 줬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죠? 결국 윤석열 씨한테 넘어간 돈이라고 의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5천만 원이 두 다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에게 1억이 건너갔습니다만 5천은 당신 갖고, 이 5천은 설마 뭐 권성동 의원을 왕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반 갖고 욕심내지 말고 반은 갖다 드려라, 뭐 이런 의미로 당연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티나게 예. 수수료가 많이 센데요. 절반이니까 50% 수수료. 범죄 수익 은닉 사건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20% 30% 매우 센 건데 50%의 수수료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수수료고, 그 왕자를 새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뇌물 사건에서 이러한 증거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증언,
뭐 놓고 갔다. 예. 가져갔는지 모르는 이 정도까지 나와도 유죄가 나오는데 이 정도로 명백하게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토론회 때 왕자를 나온 걸 생각을 하면 그것까지 합쳐진다면 참 빠져나가기 어려운 객관적 증거다. 저거 뭐 이제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오늘 아침 한겨레 만평에도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이제 여러모로 좀 연결해서 볼 지점이 있어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구속 여부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수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일 텐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을 이미 전제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저는 근데 이제 한학자 총재나 통일교 입장에서 보면 예.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에게 사실은 배신당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오. 왜냐하면 대선 전에는 뭐 부탁도 하고 들어줄 것처럼 하니까 이제 뭐 돈도 오고 가고 관계가 돈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캄보디아에서 벌이는 통일교의 피스파크 사업도 좀 도와주고 네. 이런저런 사업도 당연히 도와달라는 척탁이 들어갔고 예. 당연히 도와줄 것 같은 자세를 보였으니까 관계가 돈독해졌던 건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23년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 원래는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려고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김기현 의원이 출마해서 당대표로 만들어졌던 그 전당대회까지는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말이 달라졌어. 내가 보니까 이 캄보디아의 통일교 사업을 도와주기로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좀 그때부터 어긋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 보니까 야 그걸 왜 통일교를 도와줘? 우리가 직접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흘러간 것 같아 보니까 스토리가. 그러면서 뭐 도이치모터스가 거기 일종의 금융사도 인수를 하고. 예. 그리고 뭐 시림건축도 거기서 사업을 했잖아요. 예.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교가 약간 배제된 느낌이 들거든요. 캄보디아 사업에서. 네네. 그러니까 막상 구속이 되면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본인이 배신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에라 모르겠다 할 수도 있을 것 더 같아요. 위로 지금 본인의 윗선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 윗선은 아니지. 자기 위는 없지. 그 양반은 지금. 김건희. 네. 예. 그래서 수사 협조를 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 라는 생각이 전형적인 들어요. 범죄 드라마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조직 범죄를 많이 변호를 하는데 조직 범죄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스폰서를 낚는 이제 범죄 집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을 받은 다음에 수익 모델을 보여주거나 수익 모델을 전겨받고 스폰까지 받은 상태에서 자기네가 그거를 직영을 해버려갖고 소위 말해 스폰서를 제낀다라고 하는데 그 사례의 전형적 배신하는 거잖아요. 배신의 그렇죠. 스토리. 예. 이런 경우에는 또 죄수의 딜레마가 또 강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뭐 본인의 경우에는 이미 잡혀 들어갔고 이 뇌물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플리바겐이 우리나라 법정에는 뭐 플리바겐이 된다라는 건 없지만 사실 그 검사가 기소하는 데 있어서 뭐 구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수사에 대폭 협조할 수 있다. 우리 그 윤영호 본부장이었나요? 그분의 그 태세 전환을 생각을 하면 하늘 어머니의 태세 전환도 기대해 볼 법하다.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진짜 끝없는 무슨 넷플릭스의 범죄 드라마에 보면 끝없이 사기꾼들끼리 사기를 계속 치잖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제가 보기엔 어디까지 진실이 드러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대충 파악하고 있고 이게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일단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쫓아가면서 내가 그린 그림대로 증거가 정말 나오면 이게 맞았구나 하는 거고 증거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증거의 내용에 의하면 그 그림은 설명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안이 틀린 거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고 뭐 이러는 과정인데 수사라는 게. 근데 이거 웬만한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보다 훨씬 극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럼 진짜 국민의힘 큰일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학자 총재가 더 큰 사실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안 나온. 근데 아마 그거는 제대로 파헤치면 이제 해외로 어쩌면 흘러갔을지도 모르는 어떤 돈 비슷한 거. 돈 비슷한 건 뭐예요? 돈이면 돈이지. 돈 비슷한 건 뭐예요? 회그대도 코인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렇지. 역시 빠르셔. 야, 역시. 돈 비슷한 고정 야망남. 돈 비슷한 것까지도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수사가 되면 특검 끝내가 그러면 뭐 완전히 뭐
박수 받는 거지.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워낙 어려운 수사라. 그쪽은. 예. 결국 한학자 총재가 입을 여는 게 중요하다. 네. 구속 이후에 이제 구속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예, 보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데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또 수사가 이어지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이 통계적 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DB 업체를 압수수색했더니 11만 명 정도가 나왔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 수를 비교해 보면 이게 통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통계적 기본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 말이 안 되는 게 이 전제가 뭐냐면 국민 이퀄 통인교와 모집단의 성격이 같다라는 걸 전제를 해야 10%가 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국민은 통일교인과 동일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 자신들의 논리의 전제부터가 그런 거를 인지를 한다면 그럼 위헌정당으로 가는 가속페달을 밟았다. 아, 위헌정당 가는 가속페달까지 예, 밟은 그렇죠. 이제 거예요? 정교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국민 이퀄 통일교로 봤다는 건데 그건 문제가 큰 발언일 수도 있다. 오,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송원석 원내대표의 산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 당원이 500만 명쯤 된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5,200만 명이 조금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략 10분의 1이다. 국민의힘 당원이 전체 국민의 10분의 1이다. 근데 통일교 교도가 120만 명쯤 된다고 하니 그 120만 명 중에 10분의 1 정도가 국민의힘 당원인 거는 이거는 뭐 그냥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라는 산수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한데 문제는 그 전체 당원 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당원 명부에 500만 명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 500만 당원 중에는 돌아가신 분이 100만 명은 넘게 네? 섞여 있어요. 아,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되나요? 네, 업데이트가 안 돼요. 명부가? 네. 아. 이게 보면 각 당협별로도 이제 당원 명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야. 뭐 입당 연도가 1981년도, 2년도 이런 분들도 많아. 우와. 그러니까 민정당 시절에. 아, 근데 민정당이요? 그분은 성함만 있고 연락처도 없어. 연락처가 이제 옛날 쓰던 집번호가 있는데 집번호 그 지금 보면 없는 번호거든. 아, 017 막 잘안 이런 거. 아니 아, 그때는 017. 그렇지. 핸드폰도 017 많고. 예. 그리고 저 옛날에는 집번호에 국이 짧았잖아요. 아. 어? 국이 두 자리 것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500만 명이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야. 아, 그러니까 맞네요. 그나마 지금도 당비를 납부하고 있는 책임당원, 그게 한 70만에서 80만 정도 되는데 적어도 그거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당비를 어쨌든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의미 있는 당원이란 예, 말이에요. 예. 근데 특히 그러면 2020 뭐 좀 넓게 잡으면 2021년부터 2022년 연말이나 2023년 3월 전당대회 이전까지 그렇죠. 예. 입당한 책임 당원 중에 통일교 교도가 몇 명이나 되느냐, 요걸 가려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역시 이제 당협 활동을 해보신 현역 의원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 당원 명부의 어떤 가려져 있는 부분들 잘 또 알려주시네요. 그리고 여기 속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강혜경 씨 변호를 하면서 그 통계 데이터로 봤을 때 홍준표 전 그 대선 후보와 예. 윤석열 대선 후보의 차이가 제가 기억하기에 4만 표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예. 심지어 일반 여론조사 거까지 생각을 했을 때 생각하면 그것보다 차이가 더 예. 그 4만 표인데 오히려 지고 있었던 걸 4만 표로 뒤집은 거니까 12만이 만약에 편향된 경향성을 가지고 한쪽에 몰아줬다고 하면 이건 결과를 바꾼 겁니다. 대선 후보를 바꾼 게 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까지 바꾼 거게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은 12만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그 송원석 대표가 말하는 산수로 그 변호가 가능한 수준은 절대 아니죠. 야, 그러면 뭐 물론 대선 무효를 이제 와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걸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예. 당선 무효 쪽이나 이런 쪽으로 오. 뭐 그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이 예.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것도 하나의 고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왜 이렇게 계속 메시지 내시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퇴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거의 뭐 활동은 홍준표 전 시장의 복귀를 가장 원하는 건 저희 법무법인 일로의 문건일 변호사가 그 강혜경 씨와 명태균 PC를 포렌식을 본인이 직접 다 조사를 했거든요.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계 복귀하시는 순간 저희가 포렌식 PC를 들고 갈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제발 바랍니다. 하시라. 네, 제발 돌아오시면 선물이 준비되어 네, 있다. 지금 은퇴하신 분 건드려봐야 저희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거대한 옛날에 선물을. 보면 그
부관 참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이고. 하여튼 부관 참시는 안 하시고 다시 활동을 하시면 근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게 지금 오늘도 이준석 대표가 메시지를 낸 게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전 시장까지 같이 연대할 수 있다는 취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오세훈 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또 홍 전 시장이 돌아오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근데 그 메시지는 홍준표 시장이 돌아온다는 의미보다는 일단 그 국민의힘에 복당한다는 얘기 같이 들리는데? 아, 예. 그게 정확히는 어젠데요. MBN의 정운갑 집중 분석에 나왔는데, 이제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승민, 오세훈과의 가능성에 대한 것도 홍준표 전 시장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새로운 정치를 위한 방향성을 설정한다. 그러면 개혁신당은 그들과 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명태균 라인이죠. 아, 명태균 뭐 라인이구나. 연대를 이름을 붙이면 명태균 연대 정도로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